국군의 비장의 카드, 국군 최강의 무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국군 최강의 무기를 알아볼 텐데요. 평화는 힘에서 나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그 흔한 전차 하나 없어서 북한 전차에 육탄 돌격을 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다 보니 군사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력에 비해 과할 정도로 군사력을 갖추었는데도 여전히 굶주려 있는데요. 수천 문이나 되는 야포로도 안심할 수 없어서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지만 탄도미사일로도 안심할 수 없어서 원자력 잠수함까지 건조하려 하고 있죠. 가슴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나 권총부터 원자력 잠수함까지 우리나라는 못 만드는 무기가 없어졌을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최강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난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잡아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를 보라매라 하는데요. 그런 이름에 어울리게 2026년 3월 25일 최초의 양산기종이 출고된 KF-21 보라매는 앞으로 우리 공군의 주역이 되기에 딱이죠. 아직 KF-16, F-15K, F-35 등 미국 형님들이 떡 버티고 있어서 기가 좀 눌려있지만 본격적으로 날갯짓 하는 순간 미국 형님들도 엄지척하며 인정해줄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스텔스는 F-35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탑건으로 유명한 FA-18EF 슈퍼호넷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런 전투기가 유사시 북한으로 침투해서 한국형 GPS 유도폭탄 줄여서 KGGB를 먹여주면 아주 볼만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이라 불리는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해 KF-21에 탑재할 계획이죠. 천룡은 속도 마하 1 이상의 사거리는 800km로 타우러스와 같은 이중탄두 구조라 북한의 벙커조차 단숨에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천룡까지 양산되어 실전 배치된다면 KF-21이 800km 거리에서 천룡을 딱 쏘면 북한은 뭐에 당했는지도 모른 채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KF-21은 블록 1 40기 양산을 시작으로 블록 2 80기 양산까지 해서 총 120기를 양산해 배치할 계획인데요. KF-21 120기가 실전 배치돼서 우리 영공을 지키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북한을 넘어 한중일 사이에서도 비벼볼만 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전장 4m에 배수량은 600톤 늘어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우리 해군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세종대왕급 세척을 전력화했지만 주변국 해군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맘 먹고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건조한 것이죠. 정조대왕급의 가장 큰 특징은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됐다는 것으로 이는 고성능 대공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적 비행무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전투체계입니다. 이런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이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탄도미사일을 쏘면 그대로 요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조대왕함에는 해성대함 미사일, 해궁 대공 미사일, 홍상어 대잠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 해성2 함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지상이든 해상이든 공중이든 얼마든지 다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해군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우리 해군의 대잠 능력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정조대왕급은 신형 저주파 선체 고정소나, 저주파 능동 가변 심도소나, 다기능 선배열 예인소나 3가지를 결합해 대잠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여기에 시오크 대잠 헬기 2기도 탑재할 수 있으니 전처럼 눈먼 상태로 당하는 일은 없겠는데요. 2025년 7월 3일에 전력화된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까지 여기에 더하면 바다의 경운기나 다름없는 북한의 잠수함이 설 자리는 없겠죠.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을 대체하려고 나온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K9 자주포만큼 강력한 포병 무기 체계입니다. 천무 차체의 가격은 30억 원 내외로 포병 무기 체계치고 비싼 편은 아니지만 천무의 핵심은 차체보다 탄약입니다. 천무는 기존의 구룡에서 쓰던 130mm 로켓은 물론 227,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GLS-DB, 올해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까지 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만능 플랫폼이라 할 수 있죠. 천무는
현무는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집속탄을 발사할 수 있어서 웬만한 해군 무기체계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또 주목해야 할 탄약으로는 물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있는데요. 줄여서 KT즘이라 불리는 이 탄약은 사거리 180km 이상을 자랑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열압력탄이나 고폭탄으로 북한의 갱도진지, 지휘소, 비행장, 방공망, 보급 거점 등을 작살내려고 만들어졌죠. 무례가 개발된 계기는 연평도 포격전으로 실전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2023년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을 상대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육군은 물론 해병대에서도 천무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제2의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북한은 포문을 연 것을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우레를 보며 후회할 것입니다. 현무는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미사일 시리즈로 현무1은 이미 퇴역했지만 현무2부터는 현역으로 있는데요. 현무3는 순항미사일이라 최강이라 하기에는 부족하고 현무2, 4, 5 탄도미사일이 최강이라 할 수 있죠. 먼저 현무2는 가장 먼저 나온 국산 탄도미사일로 사거리 3에서 500km의 탄두 중량은 0.5에서 2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중형차 한 대 수준의 폭탄을 500km나 날려보낸다는 이야기이니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잡힙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천지가 진동하는 수준이겠지만 다른 시리즈를 생각하면 아직 시작도 안 한 수준인데요. 현무포는 이보다 더 가서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은 2에서 9톤 정도로 그 위력은 전술에게 버금간다고 하죠. 물론 국뽕을 빼고 보면 전술에게 버금가는 위력은 아니지만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관통력만큼은 전술핵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톤 탄두로 180m 지하까지 뚫고 간 만큼 탄두 중량만 늘리면 핵 벙커버스터와 대등하게 300m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기 충분합니다. 핵을 안 쓰고 오직 물리력으로만 이 정도 위력을 달성했다니 그야말로 국뽕이 차오르는데요. 하지만 아직 현무5가 남았죠. 현무5는 밝혀진 게 적은 무기로 사거리 300에서 5,500km의 탄두 중량은 최대 9톤인 그야말로 괴수 같은 무기입니다. 여기서 모자라 9톤의 탄두 중량으로 14톤의 폭발력을 내겠다는 목표까지 제시됐는데요. 그러니까 중형차 9대 수준의 폭탄을 날려서 더 큰 위력을 내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화력에 미쳐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이 정도면 핵을 보유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싶지만 미국이 지금 족쇄를 풀어줘서 원자력 잠수함까지는 허락해준 만큼 빨리 건조해서 실전 배치해야겠습니다. 물론 그런데도 부족해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지만요. KF-21 정조대왕급, 천무, 현무 등 국군의 무기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장병들이 없다면 이 모든 무기를 쓸 수조차 없죠. KF-21을 조종할 조종사, 정조대왕급을 운용할 승조원, 천무와 현무를 운용하고 정비할 포병 등 첨단 무기에는 그에 걸맞은 장병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무인화를 통해 인력을 줄인다고 해도 생사를 다루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의 존재는 필수적인데요. 대우가 어떻든 주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현역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해야겠지만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친 사람들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 전 세계 외신들이 한국 관련 소식을 동시에 보도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70여 년 전 태극기 사진과 함께 이례적인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연락주세요. 치료와 모든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동시에 보도되었냐 하면 여기에는 숨겨진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 전 세계의 참전 용사들을 위해 한국인들이 각국 언론에 직접 보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이 움직임에 감동해 자발적으로 기사 보도에 나섰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역사에 대해 은혜를 갚으려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죠. 기사들이 동시에 퍼지자 해외에서는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누구냐? 주인공은 바로 인프레쉬라는 어느 기업이었는데요. 놀라운 건 직원 10명도 되지 않는 작은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사에는 기업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프레쉬는 기업이 아닌 한국인 개인의 이름으로 후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프레쉬는 이 움직임을 더 알리기 위해 테디베어와 함께한 티셔츠를 선보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 용사분들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의 디자인으로 의미를 담아낸 것이죠. 이 티셔츠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며 후원은 개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움직임에 함께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됩니다. 인프레쉬 테디베어 티셔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다루는 막강 화력, 국군 최강의 무기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